코로나 방역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짚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백신 접종 예약 상황도 궁금하고 엊그제 발표한 게 있었죠. 7월부터는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한다. 이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섣부른가 아니냐 이런 또 좀 지적이 있어서 방역 당국에 좀 설명도 필요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자, 이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예약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27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예약률이 62%를 넘었습니다. 60, 특히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70%를 넘었고요.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62%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시 발표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예약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숫자로 따지면 한 188만 명이 더 예약을 해야가 상반기 접종 목표를 채울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음. 지금 6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예약률이 좀 떨어질 거를 좀 걱정을 해왔는데 뭐 그 걱정을 좀 한시름 덜어도 되는 겁니까? 예, 가장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 7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예약률이 70%를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60세에서 69세 어르신들도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음. 예약을 좀 더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가족분들이 이 어르신들의 예약을 좀 도와주시기를 음.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게 어제부터 하고 있는 게 이른바 노쇼 백신이라고 해서 그 맞기를 안 맞아서 이제 남아 있는 백신 그 신청은 맞을 수 있게 하는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면 거의 0으로 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앱이 먹통인 경우도 있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제 처음 이 앱이 개통을 하면서 예. 일시적으로 아마 이 예약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몰려서 아. 그런 일이 잠깐 일어났던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현재로는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음. 자녀 백신 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 예, 이 내용은 계속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고 어제 있습니다. 하루만 갖고 이야기가 좀 빠르긴 합니다만 잔여 백신이 바로 그러니까 그 소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녀 백신이 얼마나 소진됐는지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데요. 예. 지금 봐서는 자녀 백신을 이용한 음. 해당되지 않는 연령층의 예약과 그다음에 접종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서 음. 자녀 백신의 소지는 굉장히 빠르고 음. 폐기되는 양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이 알겠어요. 됩니다. 이 백신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해외에서 날아온 소식이 있던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이 네. 백신을 맞으면 이제 혈전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찾았다라는 그 해외 뉴스가 있던데요. 네.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그냥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원인을 찾았으면 해결책도 이제 금방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책은 그 논문에도 어떤 유전자 조작을 조금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실은 이제 그 전문가들 또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유전자 조작에 뭐 그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실은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음. 그것들은 이제 제조 회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예. 과연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이것이 그 문제가 혈전의 정말 직접적인 원인인지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음. 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은 현재 이론이고 실천은 예, 실천이네요. 네,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빨리 좀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네, 좀 여쭤봤고요.
지금 7월부터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이런 지적을? 아 실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방역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정말 철저히 착용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마스크 특히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서 음, 저희가 마스크 착용을 독려해 왔는데 음, 야외에서는 실은 2미터 거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2미터 거리가 되지 않겠죠. 음, 그리고 공연이나 예, 집회나 예, 행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을 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예, 예, 현재도. 예, 예방 접종을 맞으시 않은 분들이라도 음,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예, 그렇게 해오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백신 1차 접종에 해당이 되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음. 좀 더 이제 실외에서의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고려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장님 지금 그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외에서 1차 접종을 안 한 사람도 사실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뜻으로 전달될 소지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방역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거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예, 없을 만큼 잘 예,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예. 예,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내용을 조금 더 2미터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런 음, 경우라도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음, 안 쓰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름철 방역 수칙이라든가 음, 또는 가족 모임의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서 가능하면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특히 이제 예방 접종을 했지만 예를 들면 증상이 나타났다든가 음, 이런 경우에는 저희의 이런 그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주십사 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은 국민의 자발적 동참이고 이제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부분은 좋기는 하지만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틈을 이용해서 접종을 안 했는데도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거냐 결국은 물음표는 여기에 찍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력이 강가 그 동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 필요시에는 다수가 밀집되는 집회 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점검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차 접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주변에서 연령대를 보면 대충은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1차 접종 대상자는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그 이하의 젊은 층이 마스크 벗고 다니면 좀 약간 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네네.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1차 접종이신 분들 중에는 음. 이제 의료인들 예, 물론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예예 필수 접종을 하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도 어 마스크를 벗어서 편안한 생활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알겠 거다라고 근데 이해해 주시기를 뭐 부탁드립니다. 의료인도 있고 자녀 백신 맞은 또 젊은 층도 있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본 거고 요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차 접종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직계 가족 모임에서 이제 그 예외로 빼준다 이런 지금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데에서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요?
실내 다중이용 시설은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집단 발생이 발생할 수 있는 음.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제한은 지난번 발표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전체적인 예방 접종률이 좀 올라간 이후인 음. 3분기에 고려를 하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그 앞서서 잠깐 짚었는데 지금 간호공무원들의 그 경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네네. 버티는데 한계에 왔다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력을 관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이제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정부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이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90%는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네. 그동안의 감염병을 예방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백신이고 예. 그것이 집단 면역에 의해서 거의 퇴치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감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종식되기보다는 감염을 전파를 낮추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음.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집단 면역의 수준보다는 음. 많은 국민들이 일상을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11월, 9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음.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의 수준까지 음. 한 번 이상의 접종이 완료되고 음. 이후 2차 접종이 진행된다면 일상으로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이었습니다.